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새별입니다. 9월 첫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가 또 한 명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을 맞이하며 나눔 문화 확산의 모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주시 출신의 출향인으로 경기도 안성시에서 주식회사 우영 종합포장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이재국 대표가 최근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습니다. 이번 가입으로 상주시는 7번째, 경북에서는 184번째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한 고액 기부자 클럽으로 단순한 기부를 넘어 책임 있는 나눔과 선한 영향력의 확산을 상징합니다. 이재국 대표는 이미 2015년부터 상주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그동안 기업인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고향의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이번 가입을 결심했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존시 매물, 함께 잘 사는 상주를 시정 목표로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번 이재국 대표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은 상주의 나눔 문화를 한층 더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남장사 주지 수진 스님으로부터 쌀 10kg 50포를 후원받았습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남장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비 나눔 실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가위 명절 나눔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보태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습니다. 전달된 쌀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독거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종교기관과 복지관이 협력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상주시 반려동물 문화협회는 지난 8월 27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및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상주시가 반려동물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반려동물 보호, 복지 강화, 문화행사 개최, 반려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며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번 창립총회를 계기로 상주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꿈드림 청소년 대상으로 일본어 JLPT 자격과정 및 ITQ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성을 길러주고 특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ITQ 마스터 자격 취득 과정을 비롯해 JLPT M4 자격 취득을 목표로 원어민 강사가 진행해주는 일본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이처럼 수료 및 자격증을 취득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이어 사회 진출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9월 첫째 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시민들에게 혈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9월 한 달 동안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비만이나 음주, 흡연 등으로 심뇌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많은 20대에서 40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치를 알리고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상주 적십자병원 및 중앙시장 등 주요 거점을 찾아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고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조기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명실상주몰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추석맞이 특별 할인 기획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한가위를 맞아 소비자들이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물용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명실상주몰 전 상품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추석 선물 수요가 높은 축산, 양곡, 곶감류는 2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주시는 2025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자원봉사자 100여 명과 축제 추진위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축제 사전 홍보, 친절 다짐 선서, 외부 강사의 친절 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2025 상주 세계 모자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축제 기간 동안 행사장 내 부스 운영 지원, 무대 공연 시 안전관리, 장애인 관람객 편의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축제 현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청리면 가천리에서 농촌 지도자 청리면회와 함께 가을 배추 나눔 실천 정식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약 160평의 밭에 배추 모종 1000포기를 정성껏 심었으며 올 가을에 수확한 배추를 청리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단순한 농사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손길이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자이 S&D는 지난 29일 오후 상주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마련해 더욱더 뜻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자이 S&D는 자이르네, 자이엘라, 자이비즈타워 등 차별화된 브랜드를 바탕으로 중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건설,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입니다. 올해 초 구본삼 대표 취임 이후 가로주택, 오피스,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며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9월부터 연말까지 상주시 지역화폐인 상주화폐의 캐시백 지급률을 기존 10%에서 15%로 특별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시는 상주화폐 캐시백 15% 특별 상향과 함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상주화폐 이용 혜택 확대 효과가 결합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과 같은 정책 지원금 또는 캐시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이번 특별 상향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작년 9월 추석맞이 상주화폐 할인율 15% 상향 이벤트 진행 당시 전월 판매량 대비 150% 증가해 10일 만에 조기 종료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태국 수판부리에서 개최된 2025 트랙 아시아컵 대회에서 상주시청 실업팀 소속 국가대표 선수인 조선영, 장수지, 김민정 선수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경륜 종목에서 금메달을 비롯해 스프린트, 개인 추발 종목에서 은메달을 따냈으며 옴니엄 종목에서 각 4위와 6위에 입상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 일정을 마친 선수들은 9월 1일 귀국해 상주시청 실업팀으로 합류해 9월에 있을 2025 음성 전국 사이클 대회를 위한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9월 1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청년창업 보육센터 8기 교육과정 개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강식은 상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에 최종 합격해 20개월의 스마트팜 전문 교육을 시작하는 8기 교육생들을 환영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8기 교육생은 지난 4월부터 전국의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 213명이 접수했고 적격 심사와 서류 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6일 최종 52명을 선발했습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과정은 농업 기초, 정보통신기술, 작물재배 기초, 선도농가 견학 등 입문교육과정 2개월, 스마트팜 선도농가 실습 등 교육형 실습과정 6개월, 파종, 수확, 판매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주도 경영형 실습과정 12개월로 총 20개월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에 필요한 강사, 컨설턴트, 견학 비용 등을 비롯해 월 70만 원의 실습비와 경영형 실습과정 중 360만 원의 재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1 맞춤형 대학 입시 전략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2026학년도 및 2027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지난 8월 28일에 진행된 1차 컨설팅은 2026년 대입을 준비 중인 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입시 전략 수립과 진로 설계를 지원했습니다. 9월 11일에 진행될 2차 컨설팅은 202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과 입시에 관심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입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는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함창고등학교에서 직접 참여해 진학 지도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은 실제 입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와 전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주시는 9월 1일부터 화북면 지역에서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LPG 저장 탱크와 배관망 등 공급 시설을 설치해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공사는 화북면 장담 신기마을 31세대를 대상으로 총 4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연료비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화동면 선교리, 내서면 북장리 등 2개 마을에서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간 에너지 복지 격차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 조성 운영의 일환으로 관내 노지 포도농가에서 자율주행 운반 로봇 실증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번 실증 시험에 투입되는 운반 로봇은 총 2대로 주식회사 대동 RT100 모델이며 GPS 기반 자율주행 및 원격 리모컨 기능 등을 농업 현장에서 농가가 직접 사용해 데이터 축적 및 기능 구현 등 효율성을 실증 시험할 계획입니다. 실증 시험을 위해 대상 농가들에게는 기본적인 운반 로봇 작동 및 GPS 경로 입력 등의 조작 방법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실증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개발 예정인 음성인식 AI 기능 등도 연구 개발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기능을 도입해 시험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9월 17일까지 2025 인구주택 총조사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할 조사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90명이며 이 중 조사원 80명은 가구 방문 조사를 담당하며 조사 관리자 등은 현장 조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에 관심이 있고 통계조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와 기획예산실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5 인구주택 총조사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 기간 동안 실시하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조사원 방문이 시작되기 전에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조사원이 태블릿 PC를 들고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표본 가구에서 인터넷 조사 또는 전화 조사로 조사에 참여하면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동주택 내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상주소방서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확산을 막는 핵심 요소인 방화문 닫기의 중요성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문이 닫혀 있으면 연기의 계단 유입을 차단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돼 대피 통로가 막히고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방화문을 닫아서 연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상주소방서에서는 주민들에게 방화문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어 스토퍼 설치 금지, 소화기 등 물건으로 방화문 고정 금지, 도어 클로저 인위적 조작 및 제거 금지, 방화문 앞 물건 적치 및 상시 개방 행위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1일자로 제37대 김종현 교육장이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종현 교육장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와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1992년 계림중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금천고등학교 교감, 칠곡 교육지원청 장학사, 군위고등학교 교장, 경상북도 교육청 학생생활과 과장, 경상북도 교육청 연수원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을 쌓아왔습니다. 김종현 교육장은 취임 소감에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300의 고장 상주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참된 사람을 길러내는 따뜻한 상주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주교육지원청은 김종현 교육장의 취임을 계기로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미래 역량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주시와 육군 제50보병사단은 오는 9월 6일 토요일 상주시 화룡장 전투 전승기념관과 북천 시민공원 일대에서 제17회 화룡장 전투 전승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6.25 전쟁의 주요 전투였던 화룡장 전투를 환기시키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며 민관군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지역사회와 국민이 호국정신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북천 시민공원에서는 대규모 민관 통합 문화행사가 진행됩니다. 군악대 및 의장대 공연, 태권도 시범, 초청가수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하며 군장비 전시회와 차륜형 장갑차 실제 기동 탑승 체험 등 군 체험 부스와 지역 관광 및 홍보, 넷컷 사진 등 체험 부스를 다채롭게 운영합니다. 특히 체험 부스 8개소 스탬프를 획득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도 전달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초중학생들이 참여하는 호국 문예 행사도 함께 열려 호국영령과 참전 용사들의 호국 정신을 배우고 전승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상주시는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9월 30일까지 상주보 오토캠핑장 내에서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해병대 상주시 전우회에서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및 심폐소생술 등 익수자 구조 교육 프로그램을 1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상주시 전우회는 1992년부터 결성돼 현재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중 다수가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인명구조 장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지난 8월 남산 물길 쉼터와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온도, 습도, 풍속 등 기상 조건을 자동으로 감지해 개폐되는 첨단 장치로 무더위 시 자동으로 펼쳐져 그늘을 제공하고 강풍이나 비가 내릴 경우 자동으로 접혀 안전을 확보합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 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설치는 남산 물길 쉼터 4개소,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8개소로 총 1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남산 물길 쉼터에는 발담금 시설과 지압 코스 걷기 구간에 걸쳐 그늘막을 설치했으며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에는 수상 데크를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에 그늘막을 설치해 시민들이 경관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분 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놓고 화를 내는 건 아닌데 눈치를 보게 만든다거나 부정적인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의 폭력이라는 거죠. 내 기분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상대방의 불쾌한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반대로 예상 못한 다정함에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절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사소한 배려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요. 우리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손새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